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놀고 왔어요. 자, 좀 빠진 것 같아요. 2, 3kg. 오늘 94쪽 할 차례입니다. 4쪽, 중개 업무.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했어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을 하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줄여서 개공이라 그러죠. 개공. 그럼 개공이 이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제 설치하러 갑니다. 설치 기준. 자, 거기 이제 법 제13조. 일단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면적에 제한 없죠. 그죠? 자, 법 13조 갑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개업 중개사는 그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딱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동에다가 중개사무소 설치한다. 그럼 안동에는 중개사무소 한 개만 설치해야 됩니다. 두 개 설치하면 안 돼요.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제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식에서 떴다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떴다방 임시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음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동그라미 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주로한 거 보죠. 그 관할구의 외입니다. 외 안동 외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사무소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일 수도 있죠. 사람, 개인인 경우는 이 사람은 분사무소 설치가 안 돼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를 우리 이제 상법에서는 지점이라 그래요. 지점. 그러니까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지점이죠.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인 개공. 자, 법인 우리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죠. 그죠? 법인의 경우는 만약에 서울에 강남구에 자, A 중개사무소 개설했어요.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이제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강남구에는 분사무소 설치가 안 돼. 이 강남구가 아닌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강남구다. 강남구가 아닌 자, 안동에다가 분사무소 한 개 둘 수 있고 분사무소 B라고 하죠. 다음 구 예천군에 C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구 서초구에 하나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번에 배웠지만 자, 법인은 자, 업무 보정할 때 보증금 얼마 업무 보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얼마? 법인은 보증금 보험 얼마 갚아야 된다 그랬어? 올랐다 그랬잖아. 4억이죠. 4억? 법인이니까 4억이잖아. 4억?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사무소 별조 됩니다. 분사무소 이건 얼마씩이죠? 2억씩이죠? 2억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꼭 나와요. 자,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 안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하나씩 가죠.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자,
조란 거 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만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입니다. 외 강남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설물 설치 금지입니다. 사무소는 두 개 둘 수 없고 또 떴다방 방지 임시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가죠. 2번 제재는 자 땡땡 자주 나옵니다.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 중개사무소가 2개, 3개, 4개 설치했거나 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이걸 같은 말 적어 임등치라 그래. 자, 임의적으로 등록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임등치라 그래. 사무소 2개 이중사무소했다. 또는 임시시설물 설치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줄여서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잘라주고 그리고 형벌은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하거나 임시시설물 설치하면 행정처분은 임등치 당할 수 있고 형벌은 1학년 일반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2번 내로입니다.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중요하세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자, 밑에 양가로 1번 설치 요건 오세요. 설치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법인 동그라미 치고 항상 개공이 나오면 앞에 법인인 개공 나 법인을 첨거해서 법인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자, 줄 그세요. 그 관할구역 외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되게 지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양가로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 자, 동그라미 기억.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제외입니다. 제외. 강남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데 자, 줄었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서초구에 하나, 안동시에 하나, 예천군에 하나, 한 개만 분사무소 설치해야 돼요. 안동시에 분사무소를 2개, 3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딱 제주로 가고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니은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로 둘 것. 자, 분사무소 책임자 쉽게 해서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자, 출근 나가죠.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자, 다만 예외,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적으세요. 특수법인을 씌우고 우리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 자,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개업할 수 있는 법인, 즉 지역농협은 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그 책임자가
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T가 이제 추가적 요건이죠. 자, 추가적 요건.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자, A 법인이 강남구에, 자, 법인이 계속 개업 공유중개사입니다. 근데 이제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자, 안동에다가 설치합니다. 안동에 설치할 때 이제 분사무소 요건이 되겠죠. 자, 먼저 기억.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 즉 지점장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땡땡 줄거보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음 보정 설정해야 돼. 보정 설정 땡땡.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 도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입니다. 분사무소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을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마다 자, 보정보험 2억 이상 보험 설정해야 됩니다. 2억. 다음 분사무소 사무실 확보해야 되겠죠? 분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거는 임대차나 사용대차도 가능해요. 자, 땡땡 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미리 확보해야 하고, 자,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또는 줄것죠? 사용대차도 가능해요. 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미성년자나 파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갖추었어요. 양거래 2번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항상 이제 암기할 때, 자, 분사무소가 나오면, 분사무소는 무조건 신고는 이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왜냐하면, 등록증이 주된 사무소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이 분사무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리에 그리세요.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는 것. 자, 1. 신고관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돼. 따라서 반대 오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처리는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이 행정 처리는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분수구청장이 관할합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신고할 때 첨부할 서면입니다.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 자, 오른쪽 오세요. 기억, 니은, 디귿을 남겨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첨부 서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에 한다 그랬어요? 분사무소에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라 그랬어요? 여기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첨부 서류 거기 3개 나오죠. 기억.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니까 반드시 뭐 받아야 되겠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첨부합니다. 그 다음 보정 얼마짜리 보정 설정하라 그랬죠? 2억 이상 보정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억 이상. 다음 디귿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즉 임대차 계약서죠. 자, 만약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다가 분사무소를 확보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자, 지체되는 사유 적어야죠.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그럼 수수료는 어디겠어요? 안동 수수료겠어요? 강남구청 수수료겠어요? 강남구입니다. 주된. 그런 좀 조심해야 돼. 이때 수수료도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에 관할 시군구청 자치구 조례입니다. 강남구청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돼요. 왜? 어디다가 신고하니까? 주된 사무소에 지금 신고하잖아요. 양가로 3번. 그러면 이제 3번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신고 확인서 교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 책임자가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 쉽게 해서 정과 조회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이제 줄거 나가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여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필정이라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분사무소 설치했다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때 이제 처리 기간은 7일이죠. 7일 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자, 2번은 이제 만약에 분실했다면 재교부를 해주죠. 자, 4번 나옵니다. 통보. 자, 통보 1번에 분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주된 사무소에 설치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안동에다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동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자, 만약에 자, A 법인이 분사무소를 안동에 설치한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안동시를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1번 동그라미 1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우리 그냥 강남구청으로 하세요. 강남구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은 시장구청장 즉 안동시장에게 자, 이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에 중개사 협회에도 통보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중개사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다가 기재한 다음에 자, 줄보세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강남구청은 자, 분사무소 설치한 법인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1개월치를 한 달치 묶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야. 다음 달 10일까지에다가 협회에다가 중개사무소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조심해야 돼. 1번에서는 분사무소 관할 예정 등록관청에 통보해주고 두 번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그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다음 장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양식. 자, 맨 위에 제목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입니다. 자, 이건 어디다 제출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 분사무소 설치한다.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야. 자, 그 밑에 바로 까만 색깔보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동그라미 치세요. 처리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 자, 신고인, 성명, 그 대표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대표자. 다음에, 자, 그 밑에 본사 동그라미 치세요. 본사. 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법인만 하니까 본사 적혀져. 본사. 그 밑에 분사무소. 바로 밑에 이제 분사무소 밑에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15조에 따라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기하 앞에 적어 뭐라고 적어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고 적으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신청인 제출 서류 있죠. 여기 암기돼야 돼. 제출 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2. 보정 설정 증명 서류. 3. 건축물 대장의 확보 서류. 다음. 그 밑에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중요 표시하세요. 이거는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지 우리 신고하는 사람이 첨부서면이 아니야.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는 컴퓨터로 확인하면 돼요. 공무원이. 2. 건축물 대장도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첨부서면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조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 즉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 줄이면 등록관청은 법 5조 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죠? 요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신고를 했어요. 그럼 7일 내 오른쪽에 설치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죠. 자, 오른쪽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이거 누구한테 교부해 주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법인에게 주는 거죠. 오른쪽에 사진, 여권용 사진입니다. 이거는 누구 거겠어요? 분사무소 지점장, 책임자 거죠. 바로 밑에 성명, 법인 대표자, 공인중개사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 그 옆에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바로 밑에 분사무소 소재지 옆에다가 책임자 동그라미 치세요. 책임자.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분사무소 등록인장의 변경인장. 자, 분사무소 등록인장도 신고확인서에다가 등록합니다.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이와 같이 분사무소 설치신고했음을 증명합니다. 내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 직인이죠. 이거 누구 거예요? 주된 사무소 시장이죠. 강남구청장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분사무소에다가 게시해 놓습니다. 분사무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입니다. 개설 등록증을 게시하고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확인서를 게시한다. 골머리 그리면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맨 위에 3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자, 이게 이제 우리 공동 중개사무소입니다.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도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새같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뭡니까? 월세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사무소 하는 거야. 갑이, 개업해서 개공입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사무소에다가 개업하려니까 임대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A 중개사무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개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반만씩 내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죠. 이때는,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안 가져가도 이 사람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돼요. 잘 안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업무정지 받았어요. 업무정지 중에는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안 되죠? 업무정지 중에는 공동사용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업무정지 중이다. 이것도 안 돼요. 자, 갑이 업무정지 받았거나 을이 업무정지 받은 사람은 공동사용도 안 됩니다. 업무정지만 안 받았다면 공동사용 가능해요. 자, 한번 보죠. 자, 법 13조. 자, 맨 위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제6항.
개업 동그라미 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입니다. 개업.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동그라미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공동사용. 자, 다만 안 되는 거 업무 정지 중에 안 돼.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출근나간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공동사무소 사용 못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시행 16조입니다. 자, 제1항 법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 구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는 자,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 있는 줄거세요. 다른 개업공에서 성낙서는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요 없어요. 성낙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다음 제2항. 자, 공동사용 못하는 거.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나옵니다.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개업중개사 이하 2항에서는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업무 정지 기간 중 개업중개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자, 줄어나간다.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공동 사용 못하는 거. 자, 여기입니다. 자, 갑이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다. 또 이 을이 업무 정지 안 돼요. 하나씩 가보죠. 제1호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사무소에 공동 사용을 위해 자, 제1항의 성낙서를 주는 방법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업무 정지 중이야. 그런데 을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갑이 성낙서를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거꾸로 이 사람이 업무 정지 중에도 안 돼요. 또 2호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을이 다른 개업 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이 개공이 업무 정지 중이거나 또는 이 개공 앞으로 이전해가지고 이전 신고해서 이전 들어가려는 이 사람이 업무 정지 중에도 안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면 공동 사용이 안 됩니다. 자, 밑에 2번에 설치 방법 정리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설치 제한. 뭐 기억 설명했지만 줄였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라고 적어. 갑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사무소에 공동 사용을 해 성낙서를 주는 방법 X 안 됩니다. 오른쪽 니은 갑니다. 업무 정지 개업 중개사가 을입니다. 을이 업무 정지 받았어요. 다른 개업 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공동 사무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에 성낙서 제출하라 그랬죠? 성낙서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운영은 개별적이에요. 자, 갑의 성낙서를 받아가지고 자, 우리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데 갑의 개공 사무소에 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도 개업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중개사무소 없애고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 공동으로 개공이 됩니다. 공동으로 개공되면 사무소만 같이 사용할 뿐이지 업무는 완전히 독립입니다.
아니, 독립적 업무예요.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지 업무는 완전히 독립입니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왜? 이 사람도 등록증이 있고 이 사람 등록증이 있잖아요. 사무소만 한 개일 뿐이에요. 완전히 업무는 개별적 운영입니다. 다음 읽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에서 임대를 적기내기 위하여 이런 말이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자, 줄거세요. 그 운영은 업무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는 개별 업무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이제 등록증 개시 의무, 보정 설정 의무,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명칭, 인장 등록 등 공인중개사법이 이행해야 될 의무도 각각 이행해야 됩니다. 구성 개국 모두가 각각 다 이행해야 됩니다. 사무소만 공동사무소지 업무는 완전히 개별입니다. 자, 이제 4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이것도 자주 나와요. 중개사무소 이전. 자, 이전 신고합니다. 자, 법 2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줄거세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요겁니다. 이전하고 나서 10일 내입니다. 이전하고 10일. 우리 뭐 사무소 이전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최소한도 이전하고 나서 10일 내 이전 신고해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돼. 나 중개사무소 이전했다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자, 안동에 등록했는데 저 예천으로 간다.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줄이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입니다. 자, 갑이 지금 안동에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안동에 있다가 저 예천으로 사무소를 이전해. 그러면 이 갑이 아니고 안동시가 아니고 안동시청이 아니고 예천군입니다. 예천군청 여기다가 이제 이전 신고를 해야 돼. 이전 신고 언제라 그랬죠? 이전하고 10일 내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관할 지역 외 이전은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내. 자, 쉽게 지금 우리 여기 2층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 있었어요. 2층에서 하다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는 관할 내잖아. 또 똑같이 관할이 똑같으니까 안동시청에도 하는 거예요. 관할 내. 관할 외는 이전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입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후 신고야. 10일 내죠. 자, 양말 1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의 의미. 1번은 기억하세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10일 내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든 안동에서 서울로 이전하든 간에 이전 신고는 10일 내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대로입니다. 이전 절차는 1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하죠. 이전. 자, 옆에 제가 인테리어 한다. 인테리어 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2번 이전 신고하러 갑니다. 이전 신고. 그 기억에 신고 기간은 며칠 내라 그랬죠? 이전하기 전에 해야 돼. 이전한 후에 해야 돼. 이전한 후입니다. 이전 신고 땡땡. 신고 기한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냅니다.
뭐 분사무소를 이전하든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냅니다. 그 니은에 그 신고 관할 잘 기억해야 돼. 땡땡.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인데 조심할 것은 다만이고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입니다. 외자 동그라미 외 안동 아닌 예천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후 예천 중개사무소 관할 예천 군수 즉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왜냐하면 자 예천으로 가면 나중에 이게 행정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감독기관이 예천군청이 된단 말이야. 감독기관이. 우리가 감독관청에다가 이제 신고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했죠.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자, 이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었는데 여기 안동에 분사무소가 있었어요. 이따가 안동에 있던 분사무소를 예천군으로 옮겨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되겠어요? 에? 분사무소는 이건 반드시 어디라고 그랬죠?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뒤에 자 중요 표시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합니다. 무조건 분사무소란 말이 나오면 주된 사무소가 관할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분사무소를 안동에 있던 분사무소를 예천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안동시청이나 예천군청이 신고하는 게 아니야. 어디다라고?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답으로 많이 내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10일 내 신고해야 돼. 티것에 신고할 때 첨부 서류.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등록증은 이 주소가 안동시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예천군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첨부를 해야죠. 등록증. 단 가로 안에 거 분사무소 이전 등록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첨부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한다는 거.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에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해 줍니다. 자, 기억 조심.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을 동그라미 재교부해줘요. 재교부합니다. 왜냐? 옛날에 쓰던 등록증은 반환했잖아요. 재교부해준다.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자, 니은 조심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안동에서 예천으로 이전되면 자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재교부. 이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거예요. 자, 여기서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했어요. 이때는 자 등록 과정이 똑같았잖아. 여기도 시장 안동시청이잖아. 이때는 이제 변경만 하면 재교부 안 해주고 변경해가지고 등록증을 줄 수 있어요. 재교부 안 해주고. 자, 관할구역 외로 이제 이전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돼. 왜? 예천군청, 예천군수가 주는 거니까. 여기는 안동시가 줬고 재교부해주면 관할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안 해주고 변경해가지고 등록증 교부할 수 있어요. 이걸 답으로 많이 냅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자 동그라미죠. 내로 이전한 경우 2층에서 1층으로 안동에서 안동으로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동그라미 크게 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가 아니라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가 있다. 구별 잘합니다. 자, 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면 등록증이나 설치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돼요. 그러나 관할지역 내 안동에서 안동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류 송부하러 갑니다. 자, 안동에 이제 개공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행정처분 서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서류를 예천군으로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3가지예요. 자, 갑니다. 서류 송부도 중요 표시하세요. 서류 송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지 외자 동그라미죠. 등록관청 관할지 외 지역으로, 자, 안동에서 예천군으로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 예천군청은 등록관청, 예천군청은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안동시에다가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서류 송부해주는 서류가 3가지 외워야 돼. 기억.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에, 자, 줄거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안동시장이 예천군청으로 송부합니다. 그 다음 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던 신청 서류도 송부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디귿이야. 최근 1년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요 3가지를 안동시청에서 예천군청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3개 중에 특히 디귿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다음 5번 행정처분과 통보하고 반판 철거해야 돼요. 자, 기억.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입니다.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안동에서 예천으로 이전한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줄거돼요. 이전 후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합니다. 행정처분 발생 사유는 안동에서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은 예천군청이 행정처분을 행합니다. 왜? 이전했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니은에 이제 중개사 협회에다가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니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한 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야. 협회는 항상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자, 디귿도 중요해보지. 디귿.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이거는 분사무소야. 워낙 중요해요. 분사무소 말입니다. 자, 갑법인이 지금 강남구에 주된
주된 사무소였어. 그 다음 지금 안동시에 분사무소가 있었어요. 분사무소. 근데 안동에서 분사무소를 예천으로 옮기려고 그래. 분사무소 이전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이전 신고했죠? 안동시에 이전 신고했어요? 예천군에 이전 신고했어요? 어디다 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했어요? 여기다 했죠? 주된 사무소 했죠? 여기다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전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쪽에 이전한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전했다는 걸 두 군데 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는 이거는 주된 사무소죠. 강남구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는 지체 없이 자 두 군데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전에다가 안동시 및 이전 후 예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주 나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 즉 주된 사무소는 이전 전 등록관청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 그 점을 조심합니다. 통보한다. 그 다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을 때만 두 군데 다 이전 전 이전 후 두 군데 다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간판 철거. 리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습니다. 이전 사실을 10일 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간판 철거해야 돼.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이전 신고하면. 자, 3. 제재입니다. 자,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했는데 며칠 내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이전 신고 안 하면 건출만 걸으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중에 과태료 외우는 방법은 한꺼번에 제가 정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양식 보세요. 다음 장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신청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별 종별. 자, 개공 종별은 3개죠. 자, 법인이라면 법인에 체크하고, 자, 사람 개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 체크하고, 세 번째 중개인이라면 부칙 거기에 부칙 6조 개공에 체크하면 돼. 자, 중개사무소 바로 밑에 명칭 출거돼요. 변경 전 소재지. 변경 전 소재. 예컨대 안동시. 변경 후 명칭과 변경 후 소재지. 뭐 예천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전하고 나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개시 사무소 명칭 갑니다. 네, 좀 쉬었다죠.